어제까지만 해도 10만 8천 달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던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10만 5천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있는데 저는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단순한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고 오히려 올해 30만 달러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마지막 저점 매수가 기회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미국 법원의 관세 판결이 만들어낸 이 혼란 속에서 진짜 투자자와 그냥 투기꾼이 구분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한 1심 무효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사건이 핵심입니다. 28일 연방국제통상법원에서 관세 무효 판결이 나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즉시 항소하면서 결국 기존 관세 정책이 유지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미국 내부의 정치적 절차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과민 반응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때인데요. IEEPA 즉 국제비상경제권 한법을 이제 둘러싼 법적 해석의 차이가 현재 혼란의 원인입니다. 이 법이 1977년 제정 이후에 50년간 관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법원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이런 법적 논쟁이 결국은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항소를 통해 대응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의회를 통해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치 시스템의 특성상 행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결국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법적 혼란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 트렌드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봐야 합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의 1심 판결을 자세히 보면 이게 얼마나 일시적인 사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법원이 IEEPA가 이 대통령에게 전 세계 관세 부과 전권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하급심 판결입니다. 특히 행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시 항소한 것도 승산이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항소법원이 효력 정지를 받아들인 것만 봐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이런 일시적인 혼란에 과민 반응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냉정한 투자자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같은 날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나온 또 다른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용 장난감 업체들의 소송에서 IEEPA 기반 관세를 차단했지만 이 판결은 해당 업체들에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더 중요한 건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법적 도전에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즉시 항소를 제기하고 효력 정지까지 받아낸 것을 보면 이 행정부의 대응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실행력이 있는 한 일시적인 법적 장애물들이 결국 극복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극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정말 주목해야 할 건 이런 근본적인 정치적 의지의 변화인데 그런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트럼프가 승소해야 상승한다라는 건가요? 관세 부과가 지속된다면은 이 위험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트럼프가 져야 IEEPA가 승소를 해야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핀트가 완전히 잘못된 접근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하락한 진짜 이유가 트럼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법적 분쟁 자체가 만들어내는 불확실성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이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나오는 혼란을 더 싫어합니다. 설령 트럼프가 최종 승소한다라고 해도 그 과정에서
몇 달간 이어질 법적 공방과 정책 변동 가능성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비트코인의 근본적 가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과는 별개다라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이기든 지든 글로벌 인플레이션, 기관 투자자 유입,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혁신성 등 비트코인의 핵심 상승 동력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정치적 혼란이 있을수록 정부나 전통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욱 부각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루 만에 이 10만 8천 달러에서 10만 5천 달러로 약 2.8%, 약 3% 정도 이제 하락하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추세가 달라진 것 아니냐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런 움직임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없이 보셨을 텐데요. 이 비트코인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치적 이슈나 규제 우려로 인한 급락은 항상 일시적이었고 오히려 그런 순간이 최고의 매수 기회였습니다. 장중 10만 4,700달러까지 하락한 것도 마찬가지이죠. 역대 최고가 11만 1,900달러에서 현재까지 하락한 건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일상적인 변동성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 유입,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성공 등 핵심 상승 동력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을 얼마나 강력하게 밀어붙이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적 도전에 즉시 대응하고 효력 정지까지 받아낸 것은 이 행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나 이 암호화폐 관련된 입장은 더욱 명확합니다. 선거 공약부터 취임 후 정책까지 일관되게 친암호화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근본적인 방향성은 일시적인 법적 논쟁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외부 압력이 있을수록 정책 추진 의지는 더욱 강해질 겁니다. 제가 올해 비트코인 30만 달러를 예상하는 이유는 여러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10만 5천 달러에서 이제 30만 달러까지는 약 185%의 상승이 필요한데 비트코인의 역사를 보면 이 정도 상승은 충분히 상승 가능한 범위입니다.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보수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지금 같은 일시적 조정은 이런 장기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중요한 건 큰 그림을 잃지 않는 것이고 단기적인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현재의 법적 논쟁이 해결되고 나면 오히려 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IEPA를 둘러싼 법적 논쟁을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일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제 미국 역사상 혁신적인 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항상 법적 도전이 있었고 결국에는 정치적 의지가 승리해 왔습니다. 1977년 제정된 IEPA가 50년간 관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법은 시대에 맞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이고 특히 미국 같은 판례법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설령 현재의 법적 근거가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해도 의회를 통해 새로운 법안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의지가 있는 한 법적 장애물은 극복 가능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일부 조정된다라고 해도 글로벌 경제의 큰 흐름은 비트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가 있습니다. 이 각국의 양적 완화 정책과 인플레이션 우려,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 등이 모두 비트코인 가치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특히나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주요 무역국 파트너들과의 이 파트너 관계에서 일시적인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질서가 유지될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달러의 대한 자산으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재의 정책 혼란은 오히려 이런 비트코인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건 경제학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위험하다라고 할 때가 진짜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IEPA 논쟁이 해결되고 나면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더욱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법적 도전을 극복한 경험이 있으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정책 민감도가 확인되면서 정부도 관련 정책을 발표할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게 될 겁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안정성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의 혼란이 오히려 더 나은 정책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일시적인 정책 혼란으로 인한 하락에서 우량 자산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장기 펀더멘탈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경과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 등 모든 요소들이 비트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정책 리스크에 흔들려서 포지션을 줄이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놓치는 이 실수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고 몇 년 후에 돌아보면 10만 5천 달러도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이었다라고 느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정책 환경이 오히려 개선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법적 논쟁 과정에서 모호했던 부분들이 명확해지고 정부도 정책 발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더 고려하게 될 겁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도전을 극복하면서 정책 추진 노하우도 쌓이게 되고 앞으로는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운영이 가능해질 겁니다. 미국 정치 시스템의 특성상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산업도 이런 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일시적인 정책 혼란과는 별개로 전 세계적으로는 비트코인 실택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런 트렌드는 미국의 정책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될 겁니다. 어제는 파키스탄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서 비축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죠. 이런 오히려 미국이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사이에 다른 국가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글로벌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또한 기업들의 재무 전략에서 비트코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구조적 변화는 단기적인 정책 리스크보다 훨씬 중요한 상승 동력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라면 이런 뉴스에 30-40%의 폭락이 일어났을 텐데 지금은 5% 정도 조정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장기 투자자들의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비트코인 ETF 같은 제도적 투자 상품들이 시장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거래가 되는 특성상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지만 전반적으로는 과거보다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성숙도는 앞으로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될 거고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현재 상황을 숫자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10만 8천 달러에서 10만 5천 달러로 이 정도 하락폭은 건전한 조정 범위다. 10만 5,700달러에서 장중 최저점에서 빠른 회복은 바닥 확인 신호이다. 이 10만 1,900달러 최고점 대비 현재까지의 조정은 과거 패턴과 거의 일치하고 30만 달러까지 목표는 185% 상승인데 이 정도 상승폭이 절대로 큰 폭이 아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항소심까지 몇 주에서 몇 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숫자가 보여주는 건 현재가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30만 달러 목표를 고려하면 현재 가격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는 대형 자산 운용사들의 움직임을 보면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기적 정책 리스크보다는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역할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의 조용히 물량을 늘리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셀링 할 때 기관 투자자들이 받아주는 패턴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봅니다. 며칠 후 큰 손들의 매수 내역이 공개되면 지금 상황을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이 비트코인을 둘러싼 기술적 혁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발전, 기관 투자용 인프라 구축, 새로운 금융 상품 개발 등이 모두 비트코인의 실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진보는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되는 요소들입니다. 특히나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늘어나면서 실물 경제와의 연계성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 기반은 더욱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정책 변화보다 이런 장기적 트렌드가 훨씬 중요한 가격 결정 요인이 될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이 비트코인 시장을 지켜보면서 비슷한 패턴을 수없이 우리는 봤죠.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 우려나 규제 이슈로 급락했다가 몇 주 후에는 오히려 더 높은 가격으로 회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번 중 10번은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은 항상 일시적이었는데요. 정치적 절차를 걸치면서 결국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급하게 손절한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게 되었죠. 지금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호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갑작스럽게 새로운 암호화폐 정책을 발표하거나 항소심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승리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또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 정책이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이 순식간에 반전될 수 있고 그때가 되면 지금 가격으로 매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번 사태를 통해 많은 걸 배웠을 겁니다. 앞으로는 정책 발표 전에 법적 검토를 더 철저히 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리 고려할 겁니다. 또한 이런 도전에 대응하는 노하우도 쌓였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장기 투자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지금 같은 단기적 혼란에 흔들려서는 포지션을 줄이는 것보다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비트코인의 장기 성장 동력들은 전혀 악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돌아보면 2025년은 비트코인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 30만 달러를 향한 여정에서 현재 10만 5천 달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의 정책 혼란은 작은 에피소드로 기억될 것이고 대신 이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가치가 더 부각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의지와 글로벌 경제 환경, 기술적 혁신, 제도적 투자 증가 등 모든 요소가 비트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법적 논쟁은 이런 큰 흐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 냉정함을 유지하고 기회를 잡는 투자자들이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될 겁니다. 30만 달러라는 목표도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과거 상승 사이클을 보면 훨씬 더 큰 폭의 상승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인내심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고 이 30만 달러를 향한 긴 여정에서 하나의 작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의지는 변하지 않았고 이 비트코인의 펀더멘탈도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이런 혼란에 저가 매수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